이렇게 항염증 식단은 단순히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통곡물, 발효식품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실천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살이 쪄서 몸이 아픈 건지, 몸이 아파서 살이 찐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둘 다입니다. 단순히 몸무게에 관절이 눌려서 아픈 것과는 별개로도 살이 찌면 염증이 쌓이고 그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염증이 쌓이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많이 되어서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살이 찌게 돼요.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염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염증에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항염증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높이기 위한 식단이에요. 염증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반응이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염증 식단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을 많이 드십시오. 지방은 살찌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방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말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도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을 추천드립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바이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제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 퀴노아, 현미 등은 섬유소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견과류와 씨앗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것들은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향신료와 허브가 있습니다. 강황, 생강, 마늘, 계피 이런 것들은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진 향신료입니다. 특히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서 요새 많이들 듣고 계시죠. 여섯 번째로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곱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공식품과 설탕, 지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항염증 식단을 지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단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염증 관리는 건강한 노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 조절이 됩니다. 염증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염증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염증은 우울증과 불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기분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면역력 강화가 됩니다. 항염 식단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이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한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항염증 식단은 단순히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통곡물, 발효식품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실천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고 주당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하루에 30분씩 주 5일, 힘드시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키우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덤벨이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 좋습니다. 그리고 요가나 스트레칭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염증 수치도 함께 낮아집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요가를 해보십시오. 마음과 함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30대 후반 여자분이셨어요. 원래는 건강한 체질이셨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가시게 되면서 이제 열차도 많이 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간에 있는 떡볶이집, 빵집, 밀가루 음식들 많이 잡수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두 달, 여러 달 지나시다가 보니까 체중이 7kg가량 늘게 됐고 피로감도 심해지면서 알 수 없는 알러지에 피로감,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고 젊으신 분인데 말씀을 하셨어요. 살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자신 말씀으로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체력이 안 좋아져서 이제 못 살겠다 내원을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 수치가 높아진 부신 피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면역 수치도 매우 낮아져 있고 부신도 지쳐 있고 이런 분들은 일단 운동을 하시면 병이 먼저 나버리기 때문에 지쳐 있는 부신에 대한 피로를 개선해 드리면서 면역 수치를 올려드리는 치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도 높았기 때문에 항산화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운동하시면 병이 먼저 나버리기 때문에 부신 피로를 개선해 주면서 면역 수치를 올려드리는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도 높았기 때문에 항산화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물론 인스턴트는 끊으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간 지나자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실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고 체중도 어느 정도 줄어드시면서 회복이 됐고 통증하고 알러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면은 검사를 해볼 필요도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경과는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확인차 검사를 해보았더니 전반적인 면역 수치, 부신의 피로 수치 이런 것들 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30대 초반 남성분이셨습니다. 키가 180이 넘은 분이었는데 혈압도 높고 체질량 지수도 30으로 체중도 많이 나가시고 당도 높다고 하셔서 조절이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약보다는 운동이나 식이로 조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닌데 자꾸 장염에 걸렸다가 감기에 걸렸다가 대상포진이 났다가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약 먹는 거 외에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 이제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이죠. 그 혈당 평균도 굉장히 안 좋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높았고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은 처방을 해드렸지만 원인 개선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치료와 부신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제와 식단 조절 그리고 대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사 제제도 함께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영양결핍이 된 부분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 영양제를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 부분은 비만한 사람들은 많이 먹으니까 영양소가 과다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결핍은 그 3대 영양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 미네랄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칼로리지만 저영양가의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바이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섬유소, 칼슘,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결핍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를 2달간쯤 지내니까 체질량 지수도 28가량으로 이제 줄어들고 체중이 줄었다는 뜻이죠. 당뇨 수치도 개선이 되면서 부신도 많이 좋아졌고 끊었던 운동도 다시 열심히 가시게 됐고 장염이나 감기도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염증과 부신 피로가 개선이 되어야 살도 뺄 수 있고 면역력도 개선된다는 점 아시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병원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 피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신 피로의 치료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부신 피로의 주요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 요가 같은 깊은 호흡 운동 그리고 이완요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고단백, 건강한 지방, 그리고 충분한 과일과 채소 섭취, 비타민 C와 B군, 마그네슘, 아연, 부신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충분한 수면입니다. 부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수면 환경을 개선해서 깊게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카페인과 설탕을 조금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드시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과 설탕은 부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것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자연식품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신 피로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혈액 검사를 통해 부신 호르몬과 그 상위 단계의 호르몬 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보충제를 복용하실 수도 있고 주사로 맞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생활습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흡연과 음주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고 취미 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 피로의 치료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생활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탈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나 가스활명수를 먹어본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먼저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장 건강에 좋은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건 좀 놀라우시죠? 당이 들어간 음식은 원래 피해야 하는데 제가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당은 올리고당이라는 당입니다.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 또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하시면은 된장, 김치, 낫또를 드십시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독소를 분해시키고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에는 가끔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쌓이기도 합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독소를 분해하거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그런 독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놀라운 사실은 장 건강이 뇌 기능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개념, 장뇌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ut-brain ax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내의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뇌로 전달되는 염증 신호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우울증이나 감정의 기복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김치, 된장, 낫또 이런 발효식품이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고 기분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화효소를 제공해서 소화불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초, 우엉,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십시오. 해초에는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세균총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엉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번째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등푸른 생선, 연어, 아마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들 음식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관, 계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생활 습관이 장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1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십시오. 아침을 걸으면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은 소화기관에 시동을 걸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복통이나 설사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심호흡, 스트레스 관리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면 장도 편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세 번째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니까 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세요. 30분씩 걷기, 가벼운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요가 동작도 장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번째로 과도한 약물 사용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 또는 항생제나 진통제, 항불안제 이런 약물 사용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약물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고 장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들을 항시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약 복용만 지속하시게 되면은 이 자연적인 신체의 반응 대신에 약에 의존하게 돼서 장내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장 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원래 세균이 적은 곳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소장에서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스가 과도하게 생기게 돼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또는 복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비나 설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복통, 설사나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소장 내 세균의 과잉 증식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 건강은 만성 피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피로는 장내 세균 불균형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은 면역세포의 약 70%가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장의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도
문제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60대 여성분이셨어요. 한동안 변비약하고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시면서 배가 늘 더부룩하시고 가스가 차는 문제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잡수시면 설사를 심하게 해서 응급실까지 가시곤 했어요. 항상 배가 불편하니까 우울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여행을 가서 먹는 것도 음식이 맛있는 걸 떠나서 스트레스고, 그런 어머니를 보다 못해서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 장의 근본적인 세균총을 바꿔드리는 치료를 진행하였고 맞춤형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치료를 했죠. 이분의 자율신경계에 불균형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면역력 개선을 위한 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약을 줄여가면서 장 기능이 개선되고 복부 불편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따님과 드디어 여행을 가시게 됐고 병원에는 안 오시게 됐습니다. 간간히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영양주사 맞으시러 오시고는 하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시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그 예쁜 아이를 안아줄 힘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배는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피자 같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드시고 그럼 또 눈아픈 멍해지고 잦은 두통으로 시달리시고, 또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대사까지도 떨어져 있어서 치료를 같이 하시고 대사 관리, 맞춤형 식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전체적인 에너지 활력 개선이 되었고 복부 불편감도 사라졌고 만성 피로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더부룩하고 눈앞이 멍해지는 증상과 두통은 어떤 거를 드셔도 좋아지지가 않으셨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음식물로 장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화가 안 될 때 피부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귀에서 삑 하는 소리 들리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벽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음식은 영양소만 통과하고 나쁜 물질은 못 들어가게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장 세포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틈이 생기게 되고, 이 틈을 통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독소,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혈관으로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장에서 새어나온 물질들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과 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벽이 손상이 되면은 침입자로 인식된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온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 귀, 피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장누수 증후군, 이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명은 귀에서 이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인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합니다. 장벽에서 새어나온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뇌와 신경계로 전달이 됩니다. 이 염증이 귀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장, 뇌, 축이라는 연결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신경계를 통해 청각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명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벽 손상으로 인해서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나 아연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청각신경에 나쁜 영향을 줘서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장누수 증후군은 여드름, 습진, 아토피, 만성 피로, 두통, 멍한 느낌, 잦은 감기나 알레르기, 다양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소화불량, 장누수 증후군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이명 같은 증상까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데 음식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습니다. 씹지를 않으세요. 두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요즘에는 양식, 중식 많이 드시는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식 위주의 식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대신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품, 생강, 강황, 녹황색 채소를 드십시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많이들 드시는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마트에서 산 야채를 썰어서 준비해서 드십시오.
변비 개선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저도 사실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조절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장, 뇌 축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나 해조류 등을 섭취해 보십시오. 이렇게 항염증 식단은 단순히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통곡물, 발효식품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실천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살이 쪄서 몸이 아픈 건지, 몸이 아파서 살이 찐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둘 다입니다. 단순히 몸무게에 관절이 눌려서 아픈 것과는 별개로도 살이 찌면 염증이 쌓이고 그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염증이 쌓이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많이 되어서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살이 찌게 돼요.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염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염증에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항염증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높이기 위한 식단이에요. 염증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반응이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염증 식단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을 많이 드십시오. 지방? 지방은 살찌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방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말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도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을 추천드립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바이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제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 퀴노아, 현미 등은 섬유소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견과류와 씨앗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것들은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향신료와 허브가 있습니다. 강황, 생강, 마늘, 계피 이런 것들은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진 향신료입니다. 특히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서 요새 많이들 듣고 계시죠. 여섯 번째로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곱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공식품과 설탕, 지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항염증 식단을 지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단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염증 관리는 건강한 노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 조절이 됩니다. 염증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염증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염증은 우울증과 불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기분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면역력 강화가 됩니다. 항염 식단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이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한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항염증 식단은 단순히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통곡물, 발효식품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실천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고 주당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하루에 30분씩 주 5일, 힘드시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키우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덤벨이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 좋습니다. 그리고 요가나 스트레칭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염증 수치도 함께 낮아집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요가를 해보십시오. 마음과 함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30대 후반 여자분이셨어요. 원래는 건강한 체질이셨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가시게 되면서 이제 열차도 많이 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간에 있는 떡볶이집, 빵집, 밀가루 음식들 많이 잡수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두 달, 여러 달 지나시다가 보니까 체중이 7kg가량 늘게 됐고 피로감도 심해지면서 알 수 없는 알러지에 피로감,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고 젊으신 분인데 말씀을 하셨어요. 살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자신 말씀으로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체력이 안 좋아져서 이제 못 살겠다 내원을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 수치가 높아진 부신 피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면역 수치도 매우 낮아져 있고 부신도 지쳐 있고 이런 분들은 일단 운동을 하시면 병이 먼저 나버리기 때문에 지쳐 있는 부신에 대한 피로를 개선해 드리면서 면역 수치를 올려드리는 치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도 높았기 때문에 항산화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운동하시면 병이 먼저 나버리기 때문에 부신 피로를 개선해 주면서 면역 수치를 올려드리는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도 높았기 때문에 항산화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물론 인스턴트는 끊으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간 지나자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실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고 체중도 어느 정도 줄어드시면서 회복이 됐고 통증하고 알러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면은 검사를 해볼 필요도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경과는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확인차 검사를 해보았더니 전반적인 면역 수치, 부신의 피로 수치 이런 것들 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30대 초반 남성분이셨습니다. 키가 180이 넘은 분이었는데 혈압도 높고 체질량 지수도 30으로 체중도 많이 나가시고 당도 높다고 하셔서 조절이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약보다는 운동이나 식이로 조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닌데 자꾸 장염에 걸렸다가 감기에 걸렸다가 뭐 대상포진이 났다가 뭐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약 먹는 거 외에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 이제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이죠. 그 혈당 평균도 굉장히 안 좋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높았고,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은 처방을 해드렸지만 원인 개선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치료와 부신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제와 식단 조절, 그리고 대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사 제제도 함께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영양결핍이 된 부분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 영양제를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 부분은, 비만한 사람들은 많이 먹으니까 영양소가 과다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결핍은 그 3대 영양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 미네랄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칼로리지만 저영양가의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바이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섬유소, 칼슘,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결핍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를 2달간쯤 지내니까 체질량 지수도 28가량으로 이제 줄어들고 체중이 줄었다는 뜻이죠. 당뇨 수치도 개선이 되면서 부신도 많이 좋아졌고, 끊었던 운동도 다시 열심히 가시게 됐고, 장염이나 감기도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염증과 부신피로가 개선이 되어야 살도 뺄 수 있고 면역력도 개선된다는 점 아시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병원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피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신피로의 치료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부신피로의 주요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 요가 같은 깊은 호흡 운동, 그리고 이완요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고단백, 건강한 지방, 그리고 충분한 과일과 채소 섭취, 비타민 C와 B군, 마그네슘, 아연, 부신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충분한 수면입니다. 부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수면 환경을 개선해서 깊게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카페인과 설탕을 조금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드시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과 설탕은 부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것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자연식품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신피로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혈액 검사를 통해 부신 호르몬과 그 상위 단계의 호르몬 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보충제를 복용하실 수도 있고 주사로 맞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생활습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흡연과 음주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고 취미 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피로의 치료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생활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탈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나 가스알명수를 먹어본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먼저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장 건강에 좋은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건 좀 놀라우시죠? 당이 들어간 음식은 원래 피해야 하는데 제가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당은 올리고당이라는 당입니다.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 또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하시면은 된장, 김치, 낫또를 드십시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독소를 분해시키고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에는 가끔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쌓이기도 합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독소를 분해하거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그런 독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놀라운 사실은 장 건강이 뇌 기능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개념, 장뇌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ut-brain ax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내의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뇌로 전달되는 염증 신호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우울증이나 감정의 기복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김치, 된장, 낫또 이런 발효식품이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고 기분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화효소를 제공해서 소화불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초, 우엉,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십시오. 해초에는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세균총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엉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번째로는 불포화 지방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등푸른 생선, 연어, 아마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들 음식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관, 계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생활 습관이 장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1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십시오. 아침을 걸으면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은 소화기관에 시동을 걸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2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복통이나 설사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심호흡, 스트레스 관리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면 장도 편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3번째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니까 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세요. 30분씩 걷기, 가벼운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요가 동작도 장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번째로 과도한 약물 사용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 또는 항생제나 진통제, 항불안제 이런 약물 사용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약물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고 장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들을 항시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약 복용만 지속하시게 되면은 이 자연적인 신체의 반응 대신에 약에 의존하게 돼서 장내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장 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원래 세균이 적은 곳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소장에서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스가 과도하게 생기게 돼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또는 복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비나 설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복통, 설사나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소장 내 세균의 과잉 증식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 건강은 만성 피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피로는 장내 세균 불균형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은 면역세포의 약 70%가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장의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도
수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60대 여성분이셨어요. 한동안 변비약하고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시면서 배가 늘 더부룩하시고 가스가 차는 문제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잡수시면 설사를 심하게 해서 응급실까지 가시곤 했어요. 항상 배가 불편하니까 우울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여행을 가서 먹는 것도 음식이 맛있는 걸 떠나서 스트레스고, 그런 어머니를 보다 못해서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 장의 근본적인 세균총을 바꿔드리는 치료를 진행하였고 맞춤형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치료를 했죠. 이분의 자율신경계 불균형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면역력 개선을 위한 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약을 줄여가면서 장 기능이 개선되고 복부 불편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따님과 드디어 여행을 가시게 됐고 병원에는 안 오시게 됐습니다. 간간히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영양주사 맞으시러 오시고는 하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시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그 예쁜 아이를 안아줄 힘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배는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피자 같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드시고 그럼 또 눈아픈 멍해지고 잦은 두통으로 시달리시고, 또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대사까지도 떨어져 있어서 치료를 같이 하시고 대사관리, 맞춤형 식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전체적인 에너지 활력 개선이 되었고 복부 불편감도 사라졌고 만성 피로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더부룩하고 눈앞이 멍해지는 증상과 두통은 어떤 거를 드셔도 좋아지지가 않으셨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음식물로 장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화가 안 될 때 피부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귀에서 삑 하는 소리 들리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벽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음식은 영양소만 통과하고 나쁜 물질은 못 들어가게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장 세포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틈이 생기게 되고, 이 틈을 통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독소,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혈관으로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장에서 새어나온 물질들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과 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벽이 손상이 되면은 침입자로 인식된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온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 귀, 피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장누수 증후군, 이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명은 귀에서 이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인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합니다. 장벽에서 새어나온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뇌와 신경계로 전달이 됩니다. 이 염증이 귀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장-뇌-축이라는 연결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신경계를 통해 청각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명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벽 손상으로 인해서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나 아연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청각신경에 나쁜 영향을 줘서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장누수 증후군은 여드름, 습진, 아토피, 만성 피로, 두통, 멍한 느낌, 잦은 감기나 알레르기, 다양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소화불량, 장누수 증후군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이명 같은 증상까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데 음식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습니다. 씹지를 않으세요. 두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요즘에는 양식, 중식 많이 드시는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식 위주의 식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대신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품, 생강, 강황, 녹황색 채소를 드십시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많이들 드시는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마트에서 산 야채를 썰어서 준비해서 드십시오.
변비 개선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저도 사실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조절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장, 뇌 축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나 해조류 등을 섭취해 보십시오.